안녕하세요.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사 최단기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정권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최악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조작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좌파 100년 집권론에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선 이후 좌파 중진들은 대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는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매년 40억의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조 원 국고를 지원받아서 건립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이후 현재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반대가 많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보면 보편적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정숙 옷값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가 폭발하는 내관이 될 것입니다. 100년 간다던 좌파 권력이 최단기간에 파산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 초보생 윤석열은 지독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었던 윤석열과 박근혜는 화해와 용서의 무드가 닥트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다. 대구사저에 직접 찾아가서 뵙고 싶다.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최대한 돕겠다. 취임식에는 최고의 예우로 초청하겠다. 윤 당선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반복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5년 동안 구속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았습니다. 국가는 권력, 명예, 돈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집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몇 분의 도움으로 거처를 대구에 마련했습니다. 그 대구 사저에는 연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분명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우파들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 거슬려 역행하는 게 좌파들입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결이 자생적 질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가 새로운 신질서로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을 막으려는 불순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겼다. 우파 세상이 왔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세상을 디자인하자. 우리가 세상을 재단할 수 있다는 등 시건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남의 인생까지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자생적 질서를 허무는 좌파적 발상일 뿐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를
함부로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하지 마라.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따스하게 여생을 보내라. 유영아 변호사는 무능하다. 대구시장에 나오지 마라. 이처럼 이 두 분에게 악담 수준의 선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토록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들 이렇습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명 복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통의 정치 활동을 누구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유영아 변호사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당신들 참 건방집니다. 참정권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출마하라 마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유능 무능을 떠나서 애국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명예, 돈 등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가장 힘든 시기,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유영아 변호사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이런 희생을 개인적 욕심이라고 폄하했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득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히 당신들이 평가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브랜드는 무구형의 정신적 자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이미 민노총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촛불부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역사의 흐름은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현재 용트림하는 새로운 신질서는 탄핵이라는 고통에서 발현했습니다. 어두운 트런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파의 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렵게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두루 포옹해야 합니다. 40년 전 미국과 영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은 골마가던 영국을 인류 국가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의 민노총만큼이나 악랄했던 영국의 철강노조, 석탄노조를 박살내고 공자복지를 개조시켰습니다. 또 같은 시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좌파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으면서 집권했습니다. 사회주의 소련을 붕괴시켜 냉전을 종신시켰고 초강성 노조들을 제압해서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 대통령입니다.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모두 지독한 우파 지도자였습니다. 시장을 사랑했고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 기능에 맡겼고 자생적 질서는 그들에게 원칙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우영아 변호사가 보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대처 레이건처럼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시장이 결정한 가치를 우리는 그 가치를 따를 뿐입니다. 당신들의 잣대는 폭력이고 파소입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새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